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은 태국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한국 분들이 태국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중 100만 조회수를 넘긴 1등 영상도 집에 관한 영상이고, 개인적으로 태국 부동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고 있는데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요. 한국에서 아파트 2번, 태국에서 주택 2번 구입해본 경험과 그동안 태국에 살면서 체득한 상식 정도만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총동원하고 15년 이상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빔의 친구에게 자문도 받아서 최대한 틀리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상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어 기본 상식입니다. 콘도미니엄과 아파트먼트인데요. 원래 콘도미니엄의 의미는 객실 단위로 개인 분양이 가능한 형태, 즉 가구당 분양하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개념이고요. 아파트먼트의 의미는 우리나라 원룸처럼 건물을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분양 없이 임대만 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태국에서 콘도는 아파트고 아파트는 원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건물의 크기나 층수에 따라 구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콘도처럼 생긴 큰 건물이지만 제스민 그랜드는 제스민 그룹에서 소유하고 분양은 없고 임대만 하는 형태라 아파트먼트입니다. 이렇게 작은 건물이라도 개별 분양을 하면 콘도이니 건물 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용어 개념은 태국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통용되는 용어인데, 우리나라만 처음 아파트라는 용어를 잘못 쓰기 시작해 굳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태국 부동산 구입 기본 상식입니다. 태국에서 외국인 개인은 토지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딸린 집이나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개인은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 콘도만 구입 가능한데요. 콘도는 외국인 커터제라는 것이 있어 전체 분양 가구 중 49%만 외국인에게 분양합니다. 총 가구 수가 100가구면 49가구만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거죠. 외국인에게 49% 집을 팔게 되면 더 이상 그 콘도에서 외국인은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에게 49%까지 판매되는 콘도는 그리 많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주택과 토지는 외국인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법인 명의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인 자체가 외국인 집은 49%만 허용하니 법인 이름으로 집을 사도 49%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오직 집을 사기 위해 법인을 내는 외국인은 거의 없고요. 절대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20년 실제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해서 태국에 대해 경험이 많고 주위에 믿을 만한 태국인이 많이 있어서 49% 지분만 인정되어도 상관없는 분들 중에는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치앙마이 대저택의 주인 프랑스인 회장님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 회장님은 태국인 와이프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집과 토지를 구입했는데 태국에서 10년 이상 운영해온 법인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그전에는 월세로 살았었죠. 나머지 51%의 지분은 태국인 직원들이 가지고 있지만 모두 10년 이상 같이 일해온 믿을만한 직원들이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내가 태국인인 경우는 그냥 아내 이름으로 구입합니다. 어떤 분들은 태국인 아내를 어떻게 믿고 아내 이름으로 구입하냐, 나중에 팽당하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렇게 못 믿을 거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집도 사면 안 되죠. 정 아내를 못 믿으시는 분들은 아내가 자격이 된다면 아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사면 됩니다. 돈은 충분히 있어도 일시불로 구입하지 말고 대출받아 구입해서 매달 대출을 내주다가 나중에 혹시 팽당하면 그동안 렌트로 살았다 생각하고 떠나면 됩니다. 그러지 말고 믿어야죠, 자기 아내를. 태국 사람들 대부분은 나쁜 짓 하면 자기 자신이나 후손에게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일부러 남 뒤통수 치는 짓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딜 가나 나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본인 스스로 나쁜 사람을 잘 걸러내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어찌되었건 모든 결과는 결국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고요. 작년 말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요. 콘도의 외국인 커터를 49%에서 80%로 올리고 무반, 즉
주택 단지 내 주택들은 외국인에게도 구입을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발표만 했지 시행한다는 것은 없네요. 그냥 발표만 하고 시행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행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 중 이미 시행하는 나라도 있으니 태국도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까다로운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외국인들에게는 불만이고 불편하겠지만 자국민을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외국인 규제를 풀어놓았다면 지금쯤 태국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비싸져서 정작 태국인들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물량 공세가 어마어마해서 아마 초토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출에 관한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외국인 개인에게는 대출은 안 해줍니다. 한국의 담보대출 생각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태국은 담보가 있더라도 신용이 우선입니다. 태국인은 신용 조회에서 자격을 따져보지만 외국인 개인은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법인이 있거나 워크 퍼밋이 있을 경우 대출은 가능합니다만 연수익과 회사 규모 등을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제가 보기엔 태국인보다 몇 배는 더 따져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콘도를 사면 엘리트 비자를 주는 것에 관해서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 정책을 발표했을 초창기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는지 지금은 잠잠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콘도 따로 사고 엘리트 비자 따로 사는 것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콘도 가격에 엘리트 비자 가격을 포함시켜 놓은 것이라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 조건을 가진 콘도는 특정 브랜드에만 한정되고 특정 가격 이상만 한정되어서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드는데 그냥 따로따로 구입하시는 것이 선택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외국인은 주택이나 토지는 구입하기 많은 조건과 제약이 있다는 것을 다 말씀드렸고 콘도 구입과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태국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부터 말해보겠습니다. 태국은 땅은 넓고 그에 비해 인구수는 적습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국토 면적은 5배로 태국이 훨씬 크지만 인구수는 한국 5,200만, 태국 7,000만 정도로 아주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한국은 국토 면적의 70%가 산이고 태국은 70% 이상이 평지입니다. 가용 면적상 국토 면적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수도권을 보면 서울은 인구 977만에 면적은 605km/제곱미터이고 방콕은 인구 1000만에 면적은 1569km/제곱미터인데 인구는 비슷한데 면적은 방콕이 2.5배 더 큽니다. 수도권까지 비교해보면 경기도는 인구 1341만에 면적은 1만 km/제곱미터, 방콕 주변 경계지역은 총 인구 440만에 11,500km/제곱미터로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인구수는 태국이 3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땅이 넓고 인구수가 적으면 부동산 수요가 그만큼 적을 텐데 태국이 딱 그렇습니다. 땅이 무지하게 넓고 인구수는 태국의 반도 안 되는 캐나다나 호주와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금전적 능력이 있는 국민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극히 적어서 부동산 투자, 투기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땅이 많이 남아 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태국 국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땅들이 왕족과 정부 소유이고 또 재벌이나 초상위 부자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더더욱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투자로 재테크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 도시나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방콕에도 아직까지 땅이 남아 돕니다. 심지어는 시내 최고 중심가인 아속이나 시암, 통러, 에까마이, 팔람까오 등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빈 땅들이 많이 보이고 새로 신축하는 콘도들도 보입니다. 우리나라 명동이나 청담동, 압구정동 등에 놀고 있는 땅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방콕에는 아직도 많은 땅들이 개발이 안 된 채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콕 시내 쪽은 콘도 한두 동 정도 지을 땅들이 아직 많이 보이고요. 시내에서 20-30분만 나가도 대규모 콘도 단지나 주택 단지를 지을 만한 아주 큰 빈 땅들이 많습니다. 이쪽 민부리 쪽은 시내에서 4-50분 정도 거리인데 여기도 주소상은 방콕입니다. 민부리 쪽은 개발이 거의 안 돼서 그냥 아직 허벌판입니다. 민부리와 그 주변 지역 합판 크기가 서울 크기만 한데 이렇게 큰 땅이 별 개발 없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상 방콕은 아니지만 방콕 시내에서 남쪽으로 2-30분만 내려오면 되는 사뭇브라칸 쪽과 북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논타불이나 빠툼타니도 가보면 아직 빈 땅들이 즐비합니다. 문제는 기존 콘도들도 공실률이 많은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콘도들이 지어집니다. 한 콘도가 다 지어져서 어느 정도 분양이 되면 바로 앞이나 근처에 어떻게 하든 빈 땅을 찾아내서 또 다른 콘도가 지어집니다. 현재도 방콕 시내에 새로 콘도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방콕 근교에는 새로 만드는 지상철 라인 따라서 계속 콘도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틈이 없습니다. 콘도 가격이 한국 아파트처럼 크게 오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새 콘도의 경우 주변 콘도보다 조금 오른 가격에 분양을 하지만 기존 콘도, 오래된 콘도의 경우 한국처럼 덩달아 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화폐 가치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라 세월이 많이 지나면 조금은 오르겠지만 시세 차익을 남긴 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투자 가치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간혹 위치와 시설이 너무 훌륭해 랜드마크 콘도가 되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콘도도 있겠지만 그런 콘도들은 보통 시작이 2-30억이고 평수 넓은 곳은 100억대도 넘어갑니다. 그런 콘도에 투자할 일은 없으시겠죠. 그런 돈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을 테니까요. 지금 현재 방콕 지상철이 확장되어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역세권 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을 텐데 여기는 역세권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지상철역이 들어와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과 좀 떨어진 곳보다는 판매가가 비싸고 렌트도 더 잘 나가겠지만 몇 배씩 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위치와 시설이 좋으면 좋은 점이 팔기가 쉽다 정도입니다. 위치 안 좋은 곳은 몇 년, 몇십 년이 걸려도 안 팔리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위치가 좋으면 팔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갈 뿐 시세 상승은 제가 보기엔 그닥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태국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노릴 정도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입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은 저도 못 찾고 여러분도 못 찾습니다. 일반 태국인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투자 가치 기준을 한국 기준으로 역세권, 주변 환경, 도로 환경 이런 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태국 콘도를 구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방콕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방콕도 그런데 지방 도시는 더 심합니다. 파타야나 치앙마이를 가보면 밤에 불 꺼진 집들이 대다수인 공실률이 어마어마한 콘도들이 즐비합니다. 지방 도시 콘도는 더더욱 투자 목적으로 사면 안 됩니다. 아무튼 태국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콘도 구입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은 콘도보다도 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주택은 대부분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팔기 어려운 것은 주택이나 콘도나 같지만 주택이 팔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보통 새 집을 선호합니다. 아주 어렵게 살지 않고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태국 사람들은 중고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집도 마찬가지로 중고집보단 새 집을 좋아하고 또 중요한 점이 새 집이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쉽게 나옵니다. 대출 때문이라도 부동산 재판매가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수요가 그나마 몰리는 쪽은 콘도든 주택이든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새집 쪽이라 살던 집을 팔기가 힘듭니다. 살 때 가격보다 더 싸게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팔지 않으면 정말 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구입 가격보다 올라서 파는 경우를 제외하고 몇 년 정도 이내에서 팔 때 살 때 가격보다 더 받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저도 처음 집을 3년 살고 살 때 가격보다 2천만 원 정도 싸게 팔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우리 주택 단지 내에도 계속 새 집이 건설되고 있었고 주변 동네에도 계속 새 집들이 건설되고 있어서 그때 구매자를 놓치면 앞으로 더더욱 팔기 힘들 것 같아 그냥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옆집은 구입했던 제 가격에 팔려고 내놓았는데 3년 동안 못 팔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운 좋게 팔게 되었는데 그 구매자는 현이 엄마의 지인이고 집을 20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인데 뭐 얘기가 서로 잘 되어서 빨리 팔게 되었습니다. 그때 못 팔았으면 아마 지금도 골치를 썩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나 현이 엄마는 2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무반 임대료가 평균 100만 원 정도인데 3년이면 3,600만 원이니 오히려 1,6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 월세로 살았다면 3,600만 원 지출이 되었을 텐데 결국 2천만 원만 손해봤으니 1,600만 원을 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동의하시나요? 물론 인테리어와 가구 가격은 불포함입니다. 우리가 뭐 사용한 것이니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에 넣지 않았죠. 그것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뭐 그냥 3년 동안 렌트로 살다가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았다면 더 나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뭐 또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나왔으니 크게 미련은 없습니다. 팔 때 양도세는 1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세금 이야기도 잠깐 해보자면 일단 집을 사서 거기에 실거주 주소 등록이 되어 있으면 1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가 없습니다. 실거주 주소 등록을 안 하면 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양도세가 없고요. 외국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는 보통 시세의 3.3%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만약 부동산을 끼우고 팔게 되면 뭐 부동산 수수료 등등 해서 10% 정도가 나가게 되니 뭐 단기 시세 차익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좀 복잡하고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참고만 하시고 부동산을 구입하실 분들은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서 집을 구입하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 월세가 아까워서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많던데 잘못 구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월세가 더 저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제때 팔지 못하고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월세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태국에서 부동산은 절대 사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순전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뇌피셜로 이야기해보면요. 일단은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역세권에 바로 앞에 쇼핑몰도 있고 뭐 시설도 좋고 남들이 위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에게 일단 맞아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 반경과 맞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렌트로 1, 2년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살아보다가 그 위치가 마음에 들고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면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 중에 제일 자주 보는 것이 덜컥 집을 샀다가 뭐 1, 2년 후에 생활 반경이 바뀌어서 이사를 꼭 가야만 하는 경우가 생겨 뭐 집을 팔고 싶은데 팔리지도 않고 월세도 잘 안 나가고 해서 빈집으로 계속 비워놓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일단 월세로 살아보고 뭐 뭔가 확고한 생활 계획이 서면 구입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집 구입 후 최소 5년 이상 살게 되면 팔게 될 때 뭐 그동안 월세로 살았을 경우 지출해야 되는 이제 금액을 생각해서 산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팔아도 미련이 없으면 팔기가 더 쉬워진다는 말씀이죠. 물론 뭐 산 가격과 같은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뭐 더 많이 받게 되면 좋은 것이고요. 작년에 제가 아는 동생이 분양가 800만 바트 콘도를 뭐 어느 중국인이 샀다가 금매로 500만 바트에 판다고 해서 얼른 샀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뭐 살만도 합니다. 자그마치 300만 바트를 더 저렴하게 샀으니 앞으로 팔게 될 경우 가격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요. 사실 그런 콘도는 찾기 어렵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얼른 구입하세요. 일반적으로 새 콘도를 보러 가면 외국인 쿼터는 태국인 쿼터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가령 태국인은 1억, 뭐 외국인은 1억 2천이라고 하면 되팔 때 외국인은 1억 2천에 넘게 벌면 안 팔립니다. 태국인들이 팔려고 하는 1억짜리 집들이 즐비한데 뭐 누가 1억 2천에 똑같은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쿼터가 내국인보다 많이 비싸게 부르는 콘도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팔 때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팔 수 있는데 외국인이 비싸게 주고 샀다고 뭐 비싸게 팔면 구매자가 많이 안 나설 테니까요. 어느 한 콘도는 뭐 2동을 지어놓고 아예 한 동은 외국인에게만 판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뭐 이동 저동 뒤죽박죽 되어서 내국인 외국인 경계가 없어집니다. 괜히 처음에 외국인에게 더 비싸게 팔려는 상술이죠.
새 콘도를 구입할 때 뭐 이런 점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임대 수익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원하는 사람이 많은 아주 인기 있는 위치에 인기 있는 가격대에 몇몇 콘도는 월세가 잘 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몇 년 지나 낡게 되고 주변에 새 콘도가 들어서게 되면 공실률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월세도 점점 내려가든지 아니면 물가에 비례해 올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태국은 복비를 집주인이 주는 형태라 일단 한 달치 월세를 부동산에 줘야 하고 1년 공용관리비를 집주인이 내는데 이것도 거의 한 달 월세 정도 들어갑니다. 결국 1년 중 10달 월세를 받는 것인데 공실이 없어야 10달 월세를 받는 것이고 중간에 공실이 생기면 월세 수익은 많이 줄게 되겠죠. 태국인들 중에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10채 정도 가지고 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수십 채 가지고 돌리기도 합니다. 그 정도 돌려야 임대 사업으로 생활비가 나오고 간혹 가지고 있는 집들 중에 가격이 오르는 집이 생기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콘도 한두 채 구입해서 월세 놓아봤자 원하는 수입도 안 나오고 관리도 힘듭니다. 일반 태국인들 중에 실거주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는 보통 오래 살기 위함이고 렌트비보다 매달 대출금을 갚는 것이 더 저렴해서 구입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정도 살고 나면 월세로 살았을 때 대비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좀 더 남는 경우가 많죠. 태국의 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적금 등 저축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저축을 할 정도로 수입에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집 구매라도 해서 저축 개념으로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투자, 투기 개념보다는 실거주를 위해 집을 구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태국 부동산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에서 질문 주신 것들 종합하고 또 그동안 제가 평상시 생각해 오던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의한 제 생각이니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저와 경험이 다르시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본인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책임은 결국 본인 스스로에게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